안녕하세요. 챕터 9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우리 챕터 1에서 배웠죠?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로 쓰인다. 기억나? 그 말이 명사를 꾸며주거나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다 라고 쓰여 있는 거죠.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것, 즉 앞에 나온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역할인 거야. 이렇게 명사의 상태나 지위를 설명해 준다. 그러면 결국 형용사는 명사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게 느껴지니? 그러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서술한다 라고 해도 되겠어?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형용사는 명사를, 이거 쓸 필요 없어요. 수식하거나 서술한다. 결국 명사와 관련된 거잖아. 명사를 수식한다는 건 명사를 꾸며준다는 얘기지. 명사를 서술한다. 명사를 설명한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이건 이해만 되면 돼. 써서 막 외울 필요 없어. 그럼 우리 수식한다는 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봅시다. 우리가 A 관사 설명할 때 어떤 전체 집합 중에서 그때 뭐 사과였나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과 중에서 한 사과를 딱 집어낼 때 A를 붙인다고 했어. on F이라고. 그런데 이 모든 사과 중에서 빨간 사과를 특정하고 싶어. 이 중에서 빨간 사과만. 그럴 때 red라는 형용사를 사과 앞에 써줘서 red apple이라고 하면 모든 사과 중에서 빨간 사과만 한정시켜주는 거잖아. 오케이? 한정시켜준다는 말 납득할 수 있겠어? 그게 수식이에요.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를 한정한다, 수식한다, 꾸며준다. 전부 똑같은 말이야. 혹시 이제 좀 나이가 많으신 선생님한테 영문법을 배워보신 분은 한정적 용법, 서술적 용법 이런 걸 들어본 적 있어?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은 명사를 수식하면서 이런 거. 그게 똑같은 말이야. 한정한다는 말이 수식한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서술한다는 말은 보어로 쓰인다는 말인데 결국 주어 나오고 동사 나왔는데 이 동사가 어떤 상태를 나타내.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 그 상태가 뭐인지 형용사가 서술해 주는 거죠. 그래서 I am 이래. 나는 이다. 어떤 상태라는 거야? 뭐 tired라는 형용사 쓰면 나는 피곤한 상태다 라고 나의 상태를 서술해 준다. 나의 상태를 서술해 주잖아. 나 이거 명사죠. 결국 명사를 서술해 주는 거야. 오케이? 사실 챕터 1에서 배웠던 거를 조금 심화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서술할 때 이거 보어였잖아. 이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또 보어 자리엔 뭐도 들어갈 수 있었지? 명사도 들어갈 수 있었어. 오케이? 근데 이제 부사는 부사 뭐뭐 하게 부사는 보어가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보어 자리에 쓰일 수 없다. 오케이? 이거는 써놓고 나중에 어법 문제 풀 때 이게 진짜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와서 복습합시다. 그러면 내용 봅시다. 명사 수식 하는 역할. 명사의 앞에서 명사를 직접 꾸며준다인데 얘는 조금 제한적인 게 형용사 한 단어가 한 단어. 형용사가 한 단어야. 혹은 단어가 연결됐어. 한 단어 한 단어가 콤마로 연결됐어. 그럴 때는 명사 앞에서 꾸미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어떤 두 단어가 뭉쳐서 하나의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경우 있지. 그럴 때는 뒤에서 수식해야 되는데 얘는 준동사, 우리 투부정사랑 분사 배울 때 더 깊이 있게 배울 거예요. 지금은 앞에서 수식하는구나, 앞에서 꾸며주는구나 까지만 기억을 해둡시다. 그래서 he is an unkind person. 그는 이다. 어떤 사람이냐면 unkind, 불친절한. 이거 an은 명사 앞에만 붙이는 거거든. 근데 얘가 없으면 person도 빼버리면 he is unkind 이렇게 쓰면 문장 말이 돼 안 돼? 되지. 그는 불친절하다 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선 그는 불친절한 사람이다 이렇게 써준 거죠. 이렇게
다음도 마찬가지야. It is an unusual design. usual이라고 하면 늘상 있는, 평상시의, 평소의인데 unusual이래. on이 단어 앞에 붙으면 둘 중 하나인데 보통은 not의 의미예요. 그러면 일상적이지 않은, 보통이 아닌, 특이한 이라고 되는 거지. 그러면 it is an unusual design. 보통적이지 않은 특이한 디자인이다. 이것은 이다. 특이한 디자인. 오케이. 이것도 관사랑 디자인 빼면 it is unusual. 이거 좀 특이해. 라고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형용사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야. 할 수 있는 형용사들이 있어. 미안합니다. 목이 좀 갈라졌네. 그러면 명사 수식을 하는 형용사,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를 서술하는 형용사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어. 어떤 형용사, X라는 형용사는 명사 수식하는 역할만 할 수 있고 Y라는 형용사는 서술하는 역할만 할 수 있어. 그런데 대부분의 형용사는 두 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오케이? 우선 다음 보면 That is an incorrect answer. Incorrect. Correct 하면 정확한이죠. Incorrect 하면 정확하지 않은. 얘도 on처럼 not의 의미예요. in. 그러면 그것은 이다. 정확하지 않은 답이다. 오케이. 다음 His idea is very logical. 그의 아이디어는 이다. 매우 logical. 논리적인. 그의 아이디어는 이다. 매우 논리적이다. 이 매우, 얘가 부사잖아. 부사의 역할 기억나? 뭐였어? 부사는 명사 빼고 전부 수식할 수 있다. logical, 얘 형용사니까 부사가 형용사 수식할 수 있죠. 우리 챕터 1 내용 까먹으면 안 된다. 그럼 여기서 logical이라는 형용사는 그의 아이디어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상태인지 서술해주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얘를 보어구나 라고 부르는 거다. 다음 Your bag is similar to mine. 우리 mine 배웠어. 뭐였어? 나의 것. 그러면 너의 가방은 이다. similar, 비슷한 이런 형용사예요. 너의 가방은 비슷하다. 그지? 오케이? to, 어느 쪽으로? mine, 나의 것. 나의 것 쪽으로 비슷하대. 무슨 말이겠어? mine은 나의 가방이겠죠. 네 가방 내 가방이랑 비슷하네 라는 의미가 되겠다. 그래서 이 similar 라는 형용사가 너의 가방이라는 명사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다. 오케이. 다음 It is impossible to finish the work in a day. 이거는 가주어 진주어를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들어보셨다, 가주어 진주어가 뭔지 안다 싶으면 이거 그냥 가주어 진주어 라고 표시해두면 되고, 가주어 진주어가 뭐예요? 들어본 적은 있는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괜찮아. 투부정사 배울 때 배울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해서 이것은 이다. 불가능한 이란 형용사죠.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오케이. To think, to finish. 끝내는 쪽으로 불가능하대. The work. 그 일을 끝내는 쪽으로 불가능하다. In a day. 하루 안에. 되겠어? 그럼 하루 만에 일 끝내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impossible이 it의 상태를 설명해 준다. 됐고, 다음 후치수식이군요. 내가 이걸 써놨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면 여기다가 씁시다. 아까 어떤 형용사는 명사 수식하는 역할만 할 수 있고 어떤 형용사는 서술하는 역할만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씁시다. 대부분의 형용사는 명사 수식과 서술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역할만 할 수 있는 형용사도 있다. 그래서 예시를 몇 개 써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명사 수식만 할 수 있는 애들, 그리고 서술, 즉 보어로만 쓰일 수 있는 애들. 보면 live라는 형용사, 무슨 뜻이야? 살아있는. 뜻 모르면 뜻도 쓰세요. 그리고 alive,
얘도 살아있는 인데 얘는 보어로만 쓰이고 live는 명사수식으로만 쓰여요. 얘를 live라고 읽으면 형용사고 live라고 읽으면 동사예요. 살다. 얘는 형용사냐 동사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니까 그것도 뭐 상식적으로 챙겨놓고, 또 다음 뭐 like, alike 뭐뭐 같은 뭐와 비슷한 일 때, 근데 like는 형용사가 아니라 전치사라서 얘는 굳이 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lonely 외로운, alone 외로운 이란 뜻이야. 그리고 뭐 golden, drunken, wooden처럼 뭐뭐 en 붙은 거 그런 단어 뭐 쓰지 맙시다. 그리고 이것만 몇 개 더 써보자. afraid 두려워하는, ashamed 부끄러운, asleep 잠이 든, awake 잠에서 깬. 오케이? 이거 단어 뜻 다 썼어? 그러면 공통적으로 뭐가 보여? A가 보여. 전부 그런 건 아닌데 보어로 쓰이는 형용사는 주로야. 전부 그런 건 아니에요. 주로 앞에 A가 붙어. 형용사는 보어로 쓰인다. 이거를 알고 있으면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어법에서 찍을 수 있어요. 만약에 보어 자리야. 그런데 A가 붙은 형용사이고 다른 건 뭐 부사처럼 생겼어. 그러면 형용사 찍어야지. 되겠어? 아, 이제 기억났다. 내가 이거를 여기다가 안 써놓은 이유가 기억이 났어요. 왜냐면 원래 이 내용이랑 그 같은 단어가 명사를 수식할 때랑 보어로 쓰일 때랑 뜻이 다른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late라는 단어, 얘는 늦은 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늦은 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보어로만 쓰여요. 늦은 이라고 해석될 때는 보어로 쓰일 때만 늦은 이라고 해석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late라는 단어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고인이 된 이라는 뜻이 되거든. 그래서 뭐 the late Mr. Kim was 뭐 nice, 그러면 늦은 Mr. Kim이 아니라 고인이 된, 돌아가신 Mr. 김 씨는 나이스했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건데, 내가 이 내용을 뺐어요. 왜냐면 late는 외워야 되는 게 맞는데 late 말고도 다른 단어들 한 6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 단어들 굳이 따로 외울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그걸 빼면서 얘도 같이 뺐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얘는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 어떤 형용사는 명사 수식하는 역할로만 쓰이고 어떤 형용사는 서술하는 역할로만 쓰인다. 이걸 알아야 되니까 이거는 써두시고요. 우리는 넘어가 봅시다. 자, 이것도 조금 중요합니다. thing, body, one 이런 걸로 끝나는 대명사. 예를 들어 something, anything, nothing, somebody, anybody, nobody, someone, anyone, no one. 오케이? 이런 애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해야만 해요. 이게 근데 원리가 형용사가 명사를 앞에서 수식한다고 했잖아. 그 이유는 수식할 때는 수식하는 대상과 항상 가까이 있으려고 하거든. 지금 여기는 바로 한 칸 차이잖아. 차이가 붙어 있잖아, 얘네 둘이. 그런데 something이라는 단어를 예를 들면 얘는 어떤 것이란 뜻이죠. 얘는 some이랑 몇몇이 그리고 thing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야. 그러면 이 thing이라는 명사가 얘가 것이라는 뜻이거든. some이 thing을 수식하고 있는 꼴인 거죠. 정확히 말하면 수식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렇게 보인다고. 그래서 thing을 some이 수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형용사가 앞에서 수식하면 한 칸이 떨어지게 되죠. thing을 수식할 때. 그래서 이 thing 뒤에서 바로 옆에서 수식하려고. 그래서 something, somebody, someone 이런 단어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한다.
오케이. 이걸 뭐 이해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그냥 얘네들은 뒤에서 수식하는구나 라고만 해도 괜찮아요. 봅시다. I want something cold. 나는 원한다. 무언가. 차가운 무언가. 되겠어? 오케이. Is there anything wrong? Is there. 우리 there is 배웠죠? 있다였지. Is there. 얘 동사가 먼저 나왔네? 그리고 물음표로 끝났으니까 의문문이지. 그러면 있니? 있어요? 가 되겠지. Anything. 어떤 것이 있어요? Wrong. 잘못된 어떤 것이 있나요? 뭐 잘못된 거 있어? 라는 거죠. 다음 I met someone special. 나는 만났다. someone. 누군가를. special. 특별한 누군가를 만났다. 되겠죠. 대부분은 형용사가 한 단어인 경우 앞에서 수식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런 단어들은 뒤에서 수식한다. 그래서 후치 수식이라는 말이 뒤에 위치해서 수식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뭐 후치 수식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되는 거고요. 해석 I need something different. 나는 필요하다. 무언가 다른 무언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죠? There's nothing impossible. 있다? 아무것도 없다가 돼야 돼. There's nothing 하면 nothing이 아무것도 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얘가 부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 그래서 부정문처럼 해석해줘야 돼요. There's nothing 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다가 돼야 돼. 되겠죠? Impossible 불가능한 아무것도 없다. 불가능한 건 없다는 얘기죠. Did you see anything unusual? Did you see? 너는 봤니? Anything 어떤 것을? Unusual 특별한 것, 특이한 어떤 것을 봤니? 이것도 see라는 동사가 앞으로 나와야 의문문이 되는 건데 일반 동사는 혼자서 자리 이동을 할 수 없다고 했지. 그래서 do라는 동사가 대신 나갔었어. do 3인칭인 경우 does, 과거형인 경우 did가 나가는 거지. did가 나가서 과거형인 걸 알려줬으니까 see는 동사 원형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평서문이었으면 you saw가 됐겠지. You saw 어떤 something unusual 이랬을 거야. 너는 특이한 무언가를 봤다. 그런데 의문문이니까 did you see 이렇게 되는 거죠. 의문문 만드는 거 납득 가능? 오케이. 여기서 내가 평서문일 때 something이라고 했지. 너는 특이한 무언가를 봤다. 근데 의문문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썼어? anything이라고 썼어. 이거 혹시 기억나? some과 any 내가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갔었는데 any는 주로 의문문이랑 부정문에서 쓴다. 기억나? 이거 뭐 반드시 외워야 될 건 아닌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 의문문이고 anything 썼네. 여기 의문문이고 anything 썼네. 오케이? 이렇게 some과 any의 차이가 있다. 근데 이 some과 any의 차이가 something, anything으로 바뀌어도 유지된다.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조각조각 나있던 문법들이 하나로 합쳐졌으면 좋겠거든? 여기서 배운 개념과 여기서 배운 개념이 하나로 합쳐져서 영어란 이런 것이구나. 영어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였구나. 라는 느낌을 조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느낌 없는데요. 하면 어쩔 수 없어. 그게 원래 힘든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야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최대한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땡겨 드리겠지만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난 느껴져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 잘했어요. 좋고 이렇게 끝난 게 아니네. 봅시다. 단어를 알맞은 위치에 넣어서 문장을 다시 쓰래. He is a boy랑 honest 얘를 넣으래. 어떻게 쓸래? He is 어야 on이야? honest. 이거 H니까 자음이지. 자음일 땐 어를 써야 되잖아. 그런데 내가 on을 쓸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라고 했지만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라고 했던 거 기억나?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해야 돼. honest. 얘 발음할 때
여러분 발음 끼워 읽을 줄 모르겠죠? 이게 honest거든? honest 혹은 honest. 발음은 없지만 그래서 그냥 st 이렇게 씁시다. 그럼 honest야. 그럼 얘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on 써줘야 돼. 되겠어? 그럼 he is an honest boy 라고 된다. The problem is easy. 이건 그냥 여기다가 easy 쓰면 되지. 괄호 지우고. 이게 뭐 문제를 이렇게 냈어. 그럼 I want to drink something 인데 hot을 쓰래. hot something이야, something hot이야. 그러면 something hot 이라고 써줘야겠다. 오케이, 여러분들은 다 쓰세요. something hot, 뭐 is easy. 다음, she has a beautiful voice. 이거 명사 수식이냐 보어냐? 풀었니? 풀어보세요. 아름다운, 그녀는 가지고 있다. 아름다운 voice, 목소리. 그러면 명사 수식이다. The story became, 그 이야기는 되었다. famous, 유명한. 그러면 이야기가 유명한 거죠. 그러면 이야기는 유명해졌다. 이거 서술하는 거니까 보어. 오케이. 이렇게 끝이 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부사 할 건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챕터 1에서 부사를 넘어간 이유가 그게 막 어렵지도 않은데 은근히 이제 비교급 최상급이랑 묶으면 양이 조금 많아질 것 같아서 미룬 거거든. 우리 앞에서 형용사가 보어로 쓰일 수 있지만 부사는 보어가 될 수 없다. 이거 써놨죠? 이거랑 합쳐서 다음 시간에 부사를 배워봅시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수고했습니다.